머니마스터 2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수연이고요. 자, 남은 오후장들 어떻게 좀 골라봐야 할까요? 딜사이트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후장 대응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의 유경훈 마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의 사자세가 좀 끊긴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팔고 있는 흐름들 잡히고 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 2520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차 같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처럼 또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전장 진단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투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 미국장에서 나왔던 뉴스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올해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 물론 굉장히 매파적인 위원들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론이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제 미국장도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장도 오늘 CES 쪽에서 호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는 부분은 그런 투자 심리,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닥 없는 우리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매매만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에 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좀 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만 현재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거의 테마주라든지 중소형주 쪽에서 시세들이 나오고 있을 뿐 최근까지 좋았던 종목들은 좀 많이 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따가 이제 여러 섹터들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종목들을 좀 몇 개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CES가 있고 나서 일부 업종들은 몰락했고 또 일부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CES 이전에 선반영됐던 업종들이 오늘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쪽보다는 새로운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CES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오늘 눌림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겠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자율주행 쪽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20% 넘게 올라갔고요. 뭐 그 외에도 텔레칩스라든지 코리아 FT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장 섹터는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호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CES에서 엔비디아와의 교류도 있었고 또 저기 이제 아이온큐와의 교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현대차가 이제 오늘 올라가기는 하지만 저는 현대차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20만 원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일단 CES 얘기를 좀 잠깐만 하고 가자면 이번에 구글이랑 아마존이 그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그 행사장에 자동차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쇼를 좀 했는데 구글 쪽과 아마존의 그 자동차들 중에서 우리 현대차는 구글이랑 현재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구글 쪽이랑 현대차 연합이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잘 가는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며칠 지난 얘기입니다. 지난 며칠 지났지만 CES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자 쪽 얘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얘기도 있었지만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서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으로 진출하겠다. 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것 때문에 오늘 어제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1년 내내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쪽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제 로보택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텍사스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서비스가 예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려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의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최근에 13 버전이 나왔죠. 최신 버전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막 비가 눈이 와고 안개가 가득한데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구독하는지를 보니까 한 15% 정도를 구독을 했다고 합니다. 첫 스타트 치고는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도입이 돼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뭐 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된 거는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ASS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Actually Summon,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가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었고 이 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토부와 현재 뭐 교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걸 막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올해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를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번에 이제 CES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HL 만도를 가져왔고요. HL 만도가 이번에 CES에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토탈 솔루션을 공개를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만도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개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전기차 자체가 요즘 뭐 시장이 많이 좀 다운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성장하는 시장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가장 큰 시장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만도가 이제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다운했지만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에 2024년 기준으로 하상차대 실적이 전망이 됐는데 잠깐 요거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의 지금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대략 한 2,800억 정도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기록이 됐고 작년 기준으로는 3,500억의 실적이 나올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최근에 3,000억 이상의 매출을 낸 적이 없었어요. 영업이익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2025년 올해도 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면은 지금 주가가 월봉으로 크게 열어봤을 때 21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좋았을 때 이때가 있었었고 그 뒤로 무려 1년 하락, 2년 하락, 3년 하락을 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그런 시점들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HL 만도를 자율주행에서 아직 덜 올라간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준비할 때보다 약간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걸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음 주쯤에 기회가 한번 있을 거거든요. 가격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조정세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41,5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거를 기다려 볼 거고 하단으로는 38,000원까지는 일단 하락을 열어두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지금 이번에 금리 관련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증시가 한번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을 한번 해봤고 손절가의 경우는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5만 원을 넘어서 5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릴 텐데 분명히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차 목표로 현재 구간에서 한 30% 정도 되는 구간인 5만 5천 원 목표 설정해 드릴 테니까 가격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되어 있진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푸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시장이 갈 만한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주로 HL만도 뽑아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말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테마가 크게 움직였을 때 HL만도 얼마나 강하게 뛰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 짚어주셨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겪으면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략이 참 좋았다. 4분기 실적 앞두고 있지만 기대감 남아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측면에서는 오늘 2%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쯤 눌림 매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한 38,000원에서 41,500원으로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강한 섹터가 오늘 바로 원전입니다. 또 미국하고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맺겠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시초가부터 강하게 뛰는 종목들 꽤 있었습니다. 뭐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진엔텍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불기둥 뿜고 있는데 원전 쪽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원전의 경우는 이번에 좋은 소식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국정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원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태위태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악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원전 수출 협력 MOU 체결이 일단 호재가 돼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제 지난 12월 달이죠. 네, 지난 12월 달에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나서 미국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원전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 돼도 원전은 간다. 이런 기조들이 굉장히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그거에 이제 비해서는 많이 못 갔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시장에서 많은 재료들이 지금 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정책주로 이전에 있었던 재료인데 다시 한번 지금 저는 이 업종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원전을 이제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지금 이제 원전 폐기물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땅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재로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5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원전 폐기물들이 많이 지금 넘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회의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여야 협의체가 어제 출범을 했는데 이 여야 협의체에서 이거를 이번에 빠르게 1월 달에 통과시킬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미래 먹거리 화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반도체도 들어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이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어제 그 국정협의체가 첫 실무회의를 한 상태라서 여기 해당되는 업종들 잘 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원전에 대한 얘기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폐기물에 대한 분야다. 이 설명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저의 종목은 오르비텍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르비텍에 대해서 요즘에 막 여기저기서 추천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이미 급등을 좀 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비텍을 가져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차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오르비텍이 이 한수원이랑 우리나라 원전은 거의 한수원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한수원과 방사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을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폐기물 관련주라고 한다면 오르비텍이 일단 최선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르비텍이 이 어떤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 분석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법적 기준에 1만 분의 1 수준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미세하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민간 최대 분석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오르비텍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개선이 많이 돼서 올해 작년이죠. 24년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원전주 말씀하신 것 중에 우진엔텍이나 또 뭐 두산에너빌리티 또 뭐였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한 BHI도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랑 실적을 잠깐 한번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진엔텍의 재무 상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적이 엄청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50억대 영업이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억, 19억, 10억으로 대략 4분기만 무난하게 나온다면 이전의 실적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보여드릴 게 우진엔텍이거든요. 우진엔텍이 실적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재작년 작년까지 적자였다가 이 4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오르비텍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진엔텍의 경우는 실적이 무난하지만 어쨌든 임팩트는 크게 없는 상태이고, 오르비텍의 경우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어요. 평소 그냥 항상 나오던 게 아니라 흑자 전환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재료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우리나라 대표 원전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23년도 실적에 비해서 24년도 실적은 약간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25년도, 26년도를 거치더라도 전성기였던 23년도 실적을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대표 종목이지만 그래도 오르비텍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르비텍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과 함께 주가 현재 흐름 보여드리면 오늘은 좀 급등을 했다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2,500원대, 2,400원대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하락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제가 그렇지만 저는 항상 밀리는 거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밀릴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구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전반적으로 크게, 정말 크게 보면은 대략 한 과거에 움직였던 폭을 보시면은 2,000원대 사서 10,000원에 팔고, 2,000원대 사서 10,000원에 팔고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2,000원대 사서 10,000원에 팔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2,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10,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그 거대한 상승의 시작점일 수 있어서 오르비텍을 가져오게 됐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2,400원에서 2,250원까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4,000원 잡아드립니다. 이 위쪽으로는 매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릴 텐데 4,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조만간 나올 거니까 보면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실적이 막 너무 나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르비텍에 대한 가격 전략 적어드린 대로 한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에서 원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원전이 늘어나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 원전 폐기물 문제를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잘 탄다고 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관련한 모멘텀으로 오르비텍을 오늘 집어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구간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수가 라인은 2,250원에서 2,400원으로 눌러주셨는데요. 오늘 강하게 출발했지만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흐름도 함께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라인 2,1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추이들을 봤을 때 10,000원까지도 목표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섹터 2가지 그리고 그에 따른 탑픽주도 짚어봤는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스페셜 공략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스페셜 종목으로는 원전이랑 약간 같은 맥락을 하는 전력주 쪽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 대한전선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다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대한전선은 일단 지금 최근에 전력 기자재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팀코리아를 출격시켰던 내용이 이제 작년부터 좀 있었던 내용이고요. 작년에 수출 1억 불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20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해온 바가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원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가 정말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면서 이거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전도 필요하고 신재생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전기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전력 기자재 업종 이쪽이 최근에 굉장히 호황이라고 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얼마 전에 전화해 보니까 명절이고 뭐고 없대요. 연휴도 없고 지금 공장이 막 거의 3교대로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출 물량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그래서 대한전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수주량만 1.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훨씬 많은 수주를 따낸 상태이고 작년에 싱가포르 쪽에서 7천억 이상의 수주료가 발생을 했던 게 제일 큰 호재였었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전력망 교체 쪽으로 지금 1천억 원 정도 수주량이 벌써 발생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은 올해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대한전선의 지금 실적이 처음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200억을 기록할 예정이고 1,000억 원 처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3조 원을 처음 넘어가는 해가 바로 작년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한전선 뭐 내부적으로도 성과급 같은 거 많이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2025년도와 6년도까지도 성장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를 봤을 때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라 있잖아요. 그런 좋은 내용이 주가가 반영이 돼 있다면 이미 2만 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12,000원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추천드릴 때 다른 종목들은 밀릴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현재가 들어가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없는 현재 주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현재 매수가 저는 12,500원부터 11,500원까지 편하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만 원대보다 좀 높은 1,500원을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가는요, 일단 첫 번째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15,000원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온다면 15,000원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굉장한 매물이 15,000, 16,000원대 쌓여있는 관계로 일단 15,000원까지 1차 한번 잡아보고 더 올라간다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후속 전략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참 AI 관련한 얘기들 많은데요. AI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전력주들 강했지만 오늘 출발할 때도 몇몇 종목들은 빨간불을 강하게 켠 채 출발했었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대한전선 오늘 시초가 때는 거의 7% 가까운 상승 보였는데 거의 오름폭 다 줄여낸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가 진입도 유효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대한전선 1,000억 원 규모의 유럽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 이번에 수주 따냈다 이러한 소식들로 강한 탄력 받았던 건데 그 외에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가 11,500원에서 12,500원까지 천천히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가 보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공략주까지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 전략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이 있기는 한데 그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심지어도 빠지기까지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주 자체의 어떤 일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한다는 게 지금 사실 기술주와 바이오 제약주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주변 환경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쪽에서는 지금 주변에 독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독감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좀 질병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오 제약 섹터 저는 지금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섹터 꼭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지금 환율을 대충 한번 보니까 오늘 1,461원대로 계속 지금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어떤 업종이 되든 간에
또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오제약 업종에서 수출이 많은 섹터가 다음 주에 일정도 있지만 지금의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좋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서 바이오제약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빠지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실적이 양호하고 수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간단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강한 모멘텀을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쿼드데믹 시기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그 외에도 환율을 봤을 때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고요. 그 외 실적주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이재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